네, 안녕하세요. 교정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 상미학 팟캐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15분 공개 강의 시리즈를 새로운 걸 갖고 좀 많이 했잖아요. 위험한 사람들 많이 했으니까 세 번째 시리즈를 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시선, 표정, 말, 행동. 뭘 해도 어색한 사람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관련한 그 문제나 불편, 고민들 또는 뭐 좀 발전의 욕망을 갖고 계신 분들, 목표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리즈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새롭게 뭘 해도 어색한 사람들이란 주제를 갖고 관련한 문제를 가지신 분들, 뭐 대부분 대인관계의 고민이나 발전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갖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리즈 상으로는 세 번째 시리즈고, 그 세 번째 시리즈 중에 오늘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 일단은 뭐 저한테 상명학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 상명학이 주로 이제 자기 개발 학문이긴 하지만 대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자기 개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자분들로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이렇게 바빠서 자주는 못 해드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뭐 때문에 오셨는지 개인적 고민들을 상담을 나누다 보면 그런 고민들 뭐 대인관계적으로 좀 어색합니다. 좀 낯설고 좀 긴장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좀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럼 왜 그러세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던질 때까지는 제가 편안한 마음을 아니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시군요. 편안하게 하다가 그 대답을 들으면 갑자기 뒷목이 혈압약이 딴 잔 먹고 면서 그래서 너무 뒷골이 땡기는 얘기들을 듣게 돼요. 물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과거에 뭐 일명 의지 드립이라고 하죠. 의지 드립. 뭐 유튜브 상에도 성공 관련해서 동기부여라는 키워드가 아주 장기적으로 그 베스트 키워드죠. 이건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영어권 전체에서도 동기부여라는 부분들은 많은데 사실 동기부여 맨날 보면 그놈의 의지 드립 아닙니까?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이제 그 효과가 있다가 믿는 분 없는 것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것이 좀 이해될 법도 한데 대인관계제도 자기가 남들 앞에서 뭐 발표, 토론 또는 어떤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건대든가 뭐 어떤 뭐 조별 과제를 한다거나 누군가하고 뭐 소개팅을 하거나 썸을 타거나 이럴 때 누군가하고 대인관계 맺는 부분에서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워하고 창피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놈의 얼어 죽을 놈의 쌍팔년도 마인드를 가지고서 계속 그 얘기 제가 그런 문제 갖고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전혀 살충제를 갖고 와서 이거 진짜 어디 뿌려야 되나 이거 사회 암적인 존재도 아니고 저도 자기개발 선생님이지만 그래서 그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키워드로 항상 나오는 게 뭐냐 그놈의 얼어 죽을 자존감이에요. 허구한 자존감 무슨 자존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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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력제도 아니고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뻑하면 자존감이래. 그 다음에 그럼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고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선 자기를 사랑해야 된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를 막 사랑해야 된대.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해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뭐 내 안에 있는 무슨 뭐 상처를 치유해야 된대. 그래서 힐링을 받아야 된대. 그리고 또 이상한 무슨 요즘에 뭐 요즘은 조금 좀 내려갔지만 한참 유행했던 그놈의 아들러 심리학 그 문구처럼 자기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대. 그래서 뭐 자존감, 자기 사랑, 힐링, 뭐 용기 그리고 이걸 다 뭉뚱그려 묻혀갖고 딱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개선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요 성격이요. 그럼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격상의 결함과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늘 뭘 해도 어색하다. 시선도 어색하고 표정도 어색하고 말이나 행동도 어색해. 당연히 만남 관계도 다 어색하죠. 그래서 그렇대 그놈의 성격이.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 그래서 제가 이번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능입니다. 기능.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인관계를 다루는 그런 학자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관련한 책을 내거나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뭐 학교에서 직접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담론의 주제로 올려져서 공론화되지 않는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기능입니다. 기능. 여기 당신이 지금 말이에요. 당신이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드디어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혀갖고 지금 국대가 돼갖고 A매치 지금 경기를 뛰고 있어요. 상대는 또 뭐야? 한일전이야. 일단 치맥을 시키고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한일전이란 말. 당신이 그래갖고 지금 골캐터예요. 그래서 막 패스를 받아갖고 골문 앞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드리블을 하고. 그러다 슛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 수비수들이 던져두고 이쪽에서 패스해달라 저쪽에서 패스해달라 막 관중들이 와봐거리니까 당신이 너무 긴장된 마음에 슛을 날렸는데 슛이 떠버렸어요. 일명 똥볼. 떠버렸어요. 그래서 관중들 죽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당신이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행여나 또 뭐 만에 하나 저 같은 전문가, 심리 문제, 인간의 정신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전문가한테 카운셀링을 부탁해서 제가 뭔가 큰 빅게임에서 심리적 압박, 상황적으로 되게 많은 그 중압감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그걸 잘 극복해내지 못해서 제 컨디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서 당신의 심리적 멘탈 관리를 해서 그때 어떻게 하면 평소에 훈련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접근할 순 있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인류 프로축구 선수조차도 심리적인 결함이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눅 들고 긴장하고 너무 떨고 중압감 느끼는 부분 때문에 제 실력을 한 60% 70%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그래요. 예? 교수님 제가 그런 심리적 요인 때문에 소개팅을 해도 뭐 그게 잘 안 되고 발표를 해도 뭐 프레젠테이션 해도 잘 안 되고 그래 그게 제가 가진 문제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근데 그냥 막 갖다 숟가락 얹으시면 안 되고요. 시츄에이션이 케바케 싸바싸 예? 상황에 맞게 사람별 유형에 맞게 접목을 하셔야 되지.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나도 지금 무슨 리액션 맞장구 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좀 전에 그 축구 선수는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축구 선수요? 그것도 어떤 선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다니다 국가대표 태능까지 들어간 인생 내내 축구만 전문적으로 훈련해서 그만한 실력, 즉 기능, 축구를 할 때 필요한 체력, 심폐력, 순발력, 동체 시력, 드리블 능력, 헤딩, 패스, 전략적인 이해 등등 축구를 할 때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실력과 기능을 갖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됐겠죠. 그 중에서도 국대가 됐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실력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다만 심리적인 요인이 그걸 아주 탁 뒷받침할 정도가 못 돼서 그런 기능이 있긴 있고 기능도 되게 좋은데 그걸 제대로 발휘를 못한 것 뿐이지. 생전과도 조기 축구에 한번 나가갖고 공 한번 찬 적도 없이 회사에서 무슨 워크샵 가갖고 협력 업체하고 축구 한 판 떴는데 거기서 개 발려갖고 연락 쫑크 먹고 와갖고 막 교수님 이번에 제가요 회사 워크숍에서 축구를 뛰는데요 너무 긴장이 되고 막 가슴이 떨리고 막 하늘이 노랗고 막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어색하고 막 사람들이 넌 왜 이렇게 막
드리버라는 것도 어색하고 뭐 휘술사도 어색하고 바다도 어색하고 막 개발지라고 무슨 뭐 가랭이로 알까고 너는 왜 그러냐 넌 성격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격이 너무 고민이 돼서 교주님한테 성격을 제가 개선받으려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예? 축구의 실력이 먼저 있는데 실력은 있어 정말 그 연습할 때나 자기 팀 내에서 자기 잘하는 사람들끼리 평소에 친선 게임 할 땐 날라다녀 거의 메시야 어? 근데 이상하게 큰 대회만 나가고 되게 중요한 게임 나가면 당신이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축구를 할 기본적인 체력단 1분 달면 누구 어? 제대로 슛도 못 차고 똥볼에서 발로 날라가고 어? 야 받아라 하고 패스하면 알만 까는 사람이 무슨 심리적인 요인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뭘 해도 어색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성격적으로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자본주의 세상에선 소비자가 원하면 없는 물건도 만들어 팔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쿵푸 허슬이라고 영화 보셨죠? 주성치 나오는 거기 보면 항마공이라는 무술이 있어요. 두꺼이 무술 하는 거. 예? 근데 실제로 두꺼이 무술은 없습니다. 두꺼이 무술은 없는데 그냥 무협지에 나온 가상의 무술이죠. 근데 약간 해도가 이상한 정신상태 이상한 오컬트 좋아하는 서양 오컬트 바 매니아들이 중국 시장 중국 온라인 막 그 시장에 들어가서 항마공 DVD 없나요? 이렇게 자꾸 찾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걸 사는 놈들이 있어? 이걸 찾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실제로 만들었어요. 급조해서 그래서 그 쿵우 도복 입고 만든 걸 DVD를 올려서 팔고 그걸 아마존에서 누가 또 사? 이거 이제 코미디잖아요. 코미디인 것처럼 대인관계를 하는 데서 뭔가 부족해. 그리고 뭔가 긴장해. 발표가 어색해. 뭐 표정도 어색해. 시선 처리, 시선 공포가 있어. 대인관계적 불안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늦게도 그래 난 대인관계적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좀 불안한 게 있고 그런 성격적 요인이 있구나.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맨날 책 써갖고 팔아먹는 사람들 관련해서 그거 무슨 뭐 여러분 뭐 발표력을 키우면 발표 시장에 웅변 학원에 오면 또는 무슨 뭐 스피킹 학원에 오면 이런 사람들은 이거 봐라 항마공 이거 팔아먹어도 되겠냐 이런 개념으로 냅다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치는 11년째 올해 공개적으로만 가르친 지 11년째 되고 이걸 계속 가르치는 전문적 선생님이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허구한나 성격이니 자존감이니 힐링이니 무슨 나사랑이니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무도 대인관계를 잘하고 뭔가 화술적으로 상대방하고 상호 소통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기능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근데 이게 왜 황당하냐면 성인이 아니라 지금 성인들이 그런 불편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 6살, 7살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바로 어디 보내는 줄 아세요? 성격이니 나발이니 이런 거 안 해요. 다 어디 가냐면 발달교육센터 보냅니다. 발달교육센터 또는 병원. 예? 그럼 뭐 하냐? 거기 가면 전체적인 컨셉 하에 자폐 스펙트럼이란 기능 아래서 뭐 중증 자폐 또는 발달 장애, 발달 지연, ADHD 그리고 틱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자폐 스펙트럼 내에서 무엇을 기능적으로 훈련시키냐면요. 상호 소통에 필요한 지능적 기능을 훈련시킵니다. 아이들이면 다 그거 시켜요. 왜냐? 현대 과학이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으니까. 예? 근데 어른들만 쓸데없이 서점 갖고 힐링책 사쳐보고 앉아있어. 그럼 제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 IQ가 몇인데 근데 내 제자들 중엔 대한민국 최고 학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잘 나가는 분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 IQ가 떨어져서 이 학문 배우나? 지능이라는 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높기도 하고 상상력이 높기도 하고 창의력이 좋기도 한 것처럼 기억은 다양한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한다?
그 수많은 것들을 뭉뚱그려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지적인 기능을 상호소통 기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난 뭐래도 어색해요. 뭐래도 자꾸 긴장되고 뭐가 좀 어떻게 썰렁하고 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태까지 성격, 그놈의 성격, 무슨 성격 유형별 무슨 뭐 MBTI 검사하고 뭐 오만 무슨 힐링 서적 뽑고, 그래서 모 정치인 이야기를 빌리자면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좀 바뀌시든가요? 축구 실력이랑 기능이 안 되는데 맨날 상담받은 뭐에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무엇을 살피셔야 하냐? 집중 기능.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줄여서 영어 단어 줄여서 ADHD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 증상과 유사한 어떤 문제나 부족이 당신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인들 대상으로 조용한 ADHD라는 개념들이 조금씩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에 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상징적 비유로는 일명 미어캣 증후군, 그 부분 관련한 당신의 집중적 부족 또는 문제 결함을 기능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당신이 해결이 됩니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그냥 전반적인 인지 과학에서 상식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유튜브고 책이고 어디고 상담센터가 봐도 맨날 그놈의 성격 얘기만 해서 저는 이걸 가리키는 한 사람의 학자이자 선생님으로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격이 뭐 어쩌라고 그래갖고, 아니 실력이 되는 사람들 갖고 성격 어쩌고 심리가 어쩌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10m 달리면 볼 차고 10m 달리면 이런 사람이 무슨 놈의 성격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리즈를 통해서 되게 냉정하게, 물론 제가 재밌게는 강의를 하지, 냉정하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상호소통 기능의 부족이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1편은 대충 여기까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본 강의하기 전에 입 좀 풀고 공익적 측면으로 찍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또 2편 3편 이전 시리즈처럼 또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